삼척에서 소망의 종을 치다. 2013년 4월 29일. 삼척으로 가는 여정은 멀고도 험난했지만 바다다운 바다를 보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산자수명한 지역에 살아서인지 인심 또한 담백하고 깔끔했다. 도로가 밭에는 마늘과 옥수수가 한창 자라고 이름 모를 조그만 꽃들이 무언의 친구처럼 살갑게 다가왔다. 휴일 또는 휴가를 이용한 도보 여행 일정은 주로 당일치기였지만 작년에 축산 갔을 때 1박을 했고 여러 사정상 이번 삼척 여행은 무박 2일로 다녀왔다. 뭔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끝없이 걷고 싶다. 그것이 소소한 깨달음이라도 좋고 몸뚱아리 하나 좀 관리하기 위해 걸어도 좋다. 디지털 카메라와 아무렇게나 생긴 메모지와 볼펜,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통과 잡다한 물품 보관용으로 간단한 배낭 챙기기는 장거리 도보 여행의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도회의 골목길 하얀 가로등과 주황 가로등 불빛이 무미건조한 포도를 부채살처럼 희미하게 비추고 불빛 따라 자연 마음도 온기를 그리워하지만 길 떠나는 나그네에게는 한밤중에 따스한 집을 떠나려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집에서 동대구역까지 걸어갔다. 1시간 20분 소요. 금요일 저녁은 한 주의 피로를 술과 어울림으로 푸는 자가 많은 듯 동대구로 가는 길목 군데군데 먹자 골목을 지날 때는 술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막창, 곱창, 불고기, 닭고기, 해물탕 등 맛나는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고 갑자기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이 그리워 아무 식당이나 들러 고기 한 점 먹고 떠날까라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또한 이 길을 지나면 사라지리니 메피스토 팰레스의 유혹은 이미 먼발치에 써 사라져버린다. 여행의 싱그러움이랄까 설레임은 몇 겹의 화석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기는 세월의 잔인함이 무겁게 배어있다. 기차 안에서 마음껏 떠들고 노는 여고생이나 아줌마 군단처럼 아직도 수선나 같이 개날픈 마음으로 자연과 하나 되어 떠나는 그들이 부럽다. 간혹 그들의 부러움을 시샘이라도 하듯 뒷좌석의 아저씨가 노기를 띤 채 갑자기 학생들 보고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는 고함이 객석 실내를 싸늘하게 만든다. 뒤편에서 울리는 칼날 같은 소리에 잠시 잠잠하지만 이내 새들의 지저김처럼 학생들의 웃음은 끝이 없다. 구르는 꽃잎만 봐도 웃음보가 터질 듯한 이 학생들이 지나치지 않다면 떠들고 웃는 게 당연하고 애들이란 다 그런 거지라는 말을 입안에서 맴돈다. 한동안 지켜보았더니 이내 모두 야밤에 도의를 탈출하는 이방인처럼 터널 난 어둠 속으로 빠져든 듯 조용했다. 동대구역 강릉 노선의 마지막 열차. 이 노선은 두 갈래가 있다. 11시 56분. 상행선 따라가다가 김천에서 경북선으로 상주, 점촌, 예천, 영주로 가는 노선과 잠시 하행하다 동북으로 머리를 비틀고 의성, 안동, 영주로 가는 노선이 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만 궁금해서 코레일 직원에게 11시 56분 강릉에는 어느 노선으로 가느냐고 물으니 갑자기 당황한 듯한 허리를 구부리며 조회를 해와야 된다면서 얼버무렸다. 대화실에서 기다리던 어느 학생에게 물으니 경북선 노선으로 간다고 했다. 물론 기가 시에는 안동, 의성 방면 중앙선 하행선을 타고 왔으며 승객의 선택권은 없고 소요 시간과 요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영주는 열차 노선의 중심지로 사통팔달 교차 지점이다. 중앙선과 경북선, 영동선이 꼬리를 물고 열차와 하차가 오고 간다. 영주에서 도계를 거쳐 하차 지점 동해역까지 정확히 5시 50분 소요됐다.
비몽사몽간에 도계에서 한숨을 쉬며 꾸역꾸역 힘겹게 기차가 오르는 무게감을 느끼며 동이 터올 무렵에는 산과 레일이 어깨를 맞닿으며 산자수명한 강원도의 힘을 힘차게 보여주는 듯 하다. 아쉽게도 동해 일출은 너무 빨리 터져 동해의 역 하차 직전에 열차 차창으로 동해항 위로 금방 나은 달걀의 노른자처럼 곱고 붉은 태양이 솟아오른다. 동대구, 외관, 구미, 김천, 상주, 점촌, 영궁, 예천, 영주, 봉화, 춘양, 석포, 도계, 동해 열차 노선은 강릉까지 이어진다. 오랜만에 동해로 기차 여행을 하면서 재밌는 현상은 보게 된다. 사람도 교육도 경제도 모든 중심을 서울에 두다 보니 고정틀 속에 빠져 기차 노선도 서울 중심으로 현 위치에서 북쪽 서울은 상행선, 남쪽 부산은 하행선으로 노선 시간표를 보다 보니 동해에서도 의뢰 그러려니 봤지만 동해역에서는 반대로 봐야 한다. 기가 기차 노선을 보려고 동대구행 하행선 기차 시간표를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다. 동해역에서 북쪽 강릉은 상행이 아니라 하행선이요 남쪽 영주나 동대구는 상행선이다. 마치 부산에서 보면 중심지는 부산이지 서울이 아닌 것처럼 저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 동해 삼척의 중심과 출발선은 동해이지 결코 서울이나 동대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물과 사람의 출발선과 중심은 현 위치요 자기가 된다. 삼척 동자도 쉽게 알 수 없고 척하면 삼척이란 뜻도 아무데나 적용되지 않는다. 우주의 중심은 현재의 위치요 현재의 내가 아닌가 여겨진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없다. 오늘의 도보 여행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아침 5시 50분. 여명은 이미 트였고 주말 아침 동해역 주변 시가지에는 개소리, 차소리,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이다. 푸른 물결 넘치고 해저음만 멀리서 은은하게 울리는 동해 바다에 힘찬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동해역에서 추암 촛대 바위를 지나 삼척 몬주의 마라톤 영웅 황영조 기념관에 있는 초곡항까지 장장 9시간 40분 소요되시며 당일 도보 여행으로는 최장 시간이었다. 동해역에서 하차 후 추암 촛대 바위에 가려고 지도를 펼치니 도해의 길은 여러 갈래라 빠른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명소 추암길 표지판이 없어 못내 아쉬웠다. 마침 운동 중인 아줌마에게 물어보니 걸어 못 가요 하길래 왜요 하니 멀었어요. 응답한다. 도보로 여행한다고 하자 동해안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쭉 가면 된다고 했다. 동해안 사거리 직접 마침 신호 대기하려던 순찰차를 잡고 물어보니 세세하게 알려준다. 북평교를 지나 좌측 노선 표지판을 보니 촛대 바위 3km 편만이 그제서야 나타났다. 북평 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된 도로는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 지도를 펼치고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아침 산보를 나온 할머니에게 길을 물으니 공단 진입 직전 큰 도로를 따라 쭉 가다가 좌측으로 다시 내려가면 된다고 하면서 먼 거리인데 버스 타라 하신다. 공단 내로 들어서니 다시 갈림길이 여러 군데에서 모모 공장 수위 아저씨에게 묻고 지도를 보며 추안 가는 길을 잡았다. 동해역에서 미로처럼 얽힌 공단을 벗어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도보 여행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지도를 가져가지만 그것만으로 당연 부족하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처럼 길을 모를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무조건 물어보는 게 습관화되었다. 그 지역 길 사정은 그 지역민이 잘 아니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다. 그래야 길 없는 길을 가는 우를 범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작년에 일광항에서 해는 저물어 가는데
지도에도 없는 해안길이 행여에 있을까 해요. 종교단체촌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가 군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되돌아온 고역을 치른 적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할머니의 푸짐한 마음 씀씀이다. 길을 물으면 의외로 단답행이 아니라 서술 나일형으로 정감이 흐른다. 아침에 북평교를 지나서 만난 할머니도 나그네에게 당신의 안내가 미진했던지 가던 길을 멈추고 지팡이를 부여잡고 허리를 펴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알려준 길을 곧장 가라며 지팡이를 휘젓는다. 지나가던 해풍이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콧등을 때려 시큼해지고 어머니 마음을 본 듯 가슴이 뭉클했다. 뒤돌아보며 당신의 자식처럼 감사인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큰 소리로 예 고맙습니다 하답했다. 마치 본문의 주석처럼 막할스럽고 생생한 지역길 안내는 도보 여행의 값진 무형자산이 된다. 삼척 시내 어느 정육점 아줌마는 신호등을 몇 번 받는 것까지 안내져 친절한 삼척 시민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건덕명 소재지를 지나 궁천으로 가는 갈림길에서는 가도 끝없는 평지가 이어지며 지도를 보면서도 행의 길을 잘못 잡았나 싶어 맞은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는 젊은이를 세우고 길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안내해줬지만 행의 운동하는데 지장을 준 것은 아닌지 미안해진다. 산업화, 도시화, 물질 만능 시대, 몸도 마음도 세태에 따라가느라 괜시리 바쁜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은 소통이라는 용어를 요즘 금가옥조처럼 필부에 이르기까지 말들이 많지만 실상은 인간 본성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아무리 소통을 외치고 떠들어 본들 홍이 인간 본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한때의 구호처럼 흘러간다. 정상에서 야호 부르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소통을 논하기 전에 인간 개개인이 접촉하면서 반응 없는 메아리를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지내야 함에 더 급하다고 본다. 길을 물어도 들은 채 만 채, 인사를 해도 본 채 만 채, 서로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종종 볼 수 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매 한 가지다. 낯선 나그네에게 본문에 불호까지 달며 길을 안내해주는 해안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소통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도 젊은이보다 못 배웠지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한지 나그네는 해안길을 걸을 때마다 깨닫게 된다. 오늘 도보 여행을 하며 갈림길에서 물어본 주인만 해도 어림잡아 10여 명은 넘는 듯하다. 북평 산업단지를 벗어날 즈음 아침부터 공장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마치 폭포수 떨어지듯 기가 먹먹하다. 공단을 벗어나니 해안을 조금 벗어나 느른 도로가 펼쳐지고 청아한 새소리 쪽으로 돌아보니 그 너머로 광대한 동해가 보인다. 좌측 해안에는 커다란 화물선 두 척이 둥둥 떠있고 바닷가에는 삼척으로 이어지는 철로가 놓여 있었다. 동해 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본격적인 해안 따라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으로 이어지는 낭만가도의 빼어난 절경은 추암 촛대바위에서 그 절정에 달하는 듯하다. 추암 입구 위로 철로가 놓여있고 그 앞에는 이승기 한 효주가 추억의 찬란한 유산 드라마 안내판과 낭만가도 지도가 선명하다. 추암 입구 지하도를 건너니 민박집이 듬성듬성 있고 그 앞바다에는 고운 백사장이 파도와 호흡하며 동해의 빛을 그리고 있었다. 추암 촛대바위가 백사장에서 손에 잡힐 듯한 거리를 두고 캐도 남마처럼 동해의 아침 햇살을 가른다. 비단결처럼 고운 백사장에 하얀 물보라가 일어나고 파도는 알랄이 부서진다. 통통배가 촛대바위 앞에서 그물질하며 그 위를 갈매기가 비상하고 있었다. 기암 촛대바위는 가히 장관이다.
백사장과 해안 절벽 따라 길게 들이어진 간이 데크를 따라 오르니 숨었던 촛대바위와 주변 기암이 변화무쌍하게 성경을 보여준다. 촛대바위를 초점으로 카메라 셔터를 심없이 눌렀다. 취함을 벗어나자 삼척 경계 마을이 나타나고 동해는 아스라이 시야에서 멀어졌다. 산중턱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오를수록 파도 소리 멀어지고 도로 건너편에는 표고가 비슷한 산줄기 따라 서 있는 빨간 집이 동화 속의 궁전처럼 아침 햇살에 반짝거린다. 강원도 하면 감자와 옥수수가 먼저 연상되듯 도로가 고만고만한 밭에는 옥수수와 감자가 한 뼘씩 자라고 있었다. 그 앞 좌측에는 수로부의 공원이 추안과 이웃하며 동해를 조망한다. 삼척 해변역 앞 해변은 아늑하고 포근하다. 인적 드문 해변에는 각종 조각품이 선을 베고 아이러브 사랑 조각품에는 간결하지만 소망스럽고 이채로운 사랑의 글이 듬뿍 실려있다. 삼척 해변을 벗어나니 해안 따라 외길 도로인 새천년 도로가 널찍이 펼쳐진다. 삼척 시내까지 해안 따라 지대가 점점 높아지고 바다다운 삼척다운 바다와 산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천년 길라잡이 도로로 아름답고 기묘한 절경을 이룬다. 오늘 삼척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하다. 파도만이 성경을 깨우고 듬성 갯바위에 올라선 낚시꾼만 이방인처럼 드나든다. 아침 햇살에 은빛 물결 찰랑이고 따스한 햇살을 받은 삼척 해안도로는 이목구비가 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맞은편에서 마치 항용도의 후예처럼 왜소한 체격의 사나이가 마라톤 연습을 하는 듯 휙 지나갈 뿐 차량도 뜸하다. 해안도로를 걸을 때는 앞만 보고 걸을 수는 없다. 안전 측면에서 마주오는 차량 쪽으로 걷을 때 전후좌우로 풍광을 조망한다. 삼척 새천년 도로는 지대가 높아질수록 바다 조망권도 더 넓어진다. 만경창파 창의 일속의 인간이 어찌 바다의 속 깊은 뜻을 알려마는 고도 해안도로 수직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장쾌하고 웅장하다. 발 아래 내비치는 물빛 갯바위 색깔이 울진 이남보다 더 진하고 검푸르다. 국토분단의 유산으로 흐르는 철조망이 오개티처럼 놓여있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작은 후진 해변을 지나면 비치 조각공원이 갖가지 형상품으로 밋밋한 바다 풍경을 잠재운다. 삼척 해안도로는 가드레일로 인도교가 분리되어 있어 도보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해안 도보 여행의 참맛을 배가시키고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해안길을 가꾼 것으로 인상에 남는 지역을 고른다면 단연 영덕과 삼척을 꼽을 수 있겠다. 비단 사람 중심 길만 가꾼 게 아니라 그 해안길에는 스토리가 흐른다. 소통과 체험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 접목을 시도하고 멋과 낭만이 흐른다. 9시 경에 해안 높다란 데크 휴식처에 앉아서 간식으로 가져온 고구마에 아카시아 꿀이 흐르는 줄풀 물을 마시니 꿀맛이 따로 없다. 표고가 높은 해안 널찍한 도로를 걸으니 일부 구간은 마치 바다를 조망하며 등산하는 기분이다. 구불구불 굽이굽이 굴곡진 해안대라 발 아래 바다 조망은 가히 압권이다. 낭만 가도답게 이를 데 없는 새천년 해안도로는 적적하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 다니고 어깨와 맞닿은 산은 웅장하고 시원하다. 동해의 이른 햇살에 깨어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근심걱정을 불태우고 용서와 사랑으로 마주보고 소리채 웃어보세. 삼척 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망의 탁 2001년 1월 1일 건립. 옆면은 미끈하고 아름다운 돌로 채워져 있고 그 앞은 소망의 종이 달려 누구나 소망의 종을 3번 치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소망의 종을 3번 치니 맑고 청한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내 본다.
삼척 시내에 진입하자 9시 25분경 입구에는 곰치구 입간판이 입맛을 다시게 하지만 점심시간은 멀었고 삼척 횟집거리는 주인들만 부산하게 움직이고 오밀조밀한 상가가 긴 꼬리를 달았다. 산릉성리에까지 밀집한 집들을 보니 마치 영덕 성리한 마을처럼 엎어지면 바다에 닿을 듯하다. 산비탈 경사면에 치열한 삶이 다닥다닥 붙는 모습에 삶의 경외감을 느낀다. 건어물 가게에는 오징어 외에 도루묵이 유난히 많이 보이지만 지금 사서 배낭에 넣어가면 더위에 익사하여 말짱 도루묵이 될 듯하여 구경만 했다. 삼척 시내를 벗어나 좀 길이 두 갈래로 드러나 우측 정육점에 들러 여주인에게 맹방 방면 길 안내를 받고 정나 상거리에서 삼척교를 지나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다. 삼척 50천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동양시멘트 삼척 공장을 지나자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금지 표지판이 잔뜩 겁을 준다. 도로가 우측 고동색 표지판에는 해양 레일 바이크 해신당공원 항영조 기념관 민물고기 전시관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가로 진입하려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좌측 마을로 내려와 5분 해변 마을을 거쳐 해안으로 난 오솔길로 들어섰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둘러쳐진 철조망 간이문을 들락거렸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해안 오솔길을 따라 200m쯤 걸어가니 구도로와 다시 만난다. 구도로 입구에는 수십 계단이 해안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구도로에 들어서니 발 아래 청길 동네가 한눈에 펼쳐진다. 뒤돌아보니 조금 전에 봤던 아기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졸졸 계단 따라 올랐다. 고구마 2개를 건너니 사양하길래 나도 짐 좀 들어야겠다고 하니 만면에 웃음을 띈다. 건덕면 경계지역 녹탈한 해안가 쉼터에 들어서자 좌측으로 삼척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쉼터에는 건덕면 로타리 클럽에서 세운 비물이 나그네의 눈길을 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4가지 표준이 아래 새겨져 있다. 진실, 모두가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 모두에게 유익한가, 동해를 조망하며 곱씹어 볼만했다. 고도 해안도로에서 우측으로 바라보니 수직 절벽 너머로 끝없는 백사장과 송림숲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하얀 파도가 백사장으로 밀려왔다 밀려간다. 산산이 파도가 부서지면 뒤따르던 파도가 하얀 각을 세우며 은빛 이랑을 맞는다. 마치 영덕 고래벌 해수욕장을 보는 듯하다. 한제 및 맹방, 덕산 해변으로 이어지는 백사장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해안도로 고도가 낮아지며 자동차 전용 도로와 구도로가 지그재그로 교차하는 부근에 맹방 유채꽃밭이 수를 놓는다. 유채꽃 황금 축제 기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인파가 많이 붐빈다. 도로 좌우로 관광객 차량과 승용차가 뒤엉켜 있고 유채꽃밭에는 모두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유채꽃 향기가 해풍 따라 은은한 향기를 발산하며 코끝을 간지럽힌다. 맹방 유채꽃밭에는 노란 물결이 파도를 친다. 본천리를 거쳐 연목리에서 좌측으로 2.3km 민물고기 전시관 안내 표지판을 지나니 도로가에 철진한 벚꽃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지막 남은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삼척 마이스터교 건너편 연꽃 저수지에는 개구리 소리 요란하니 깊은 봄속에 빨려든다. 감기 합병증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의료 사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삼척 마이스터 고 옆 담벼락에는 감기로 병원에서 사망한 8세 소녀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건덕면 소재지에서 점심으로 볶음밥을 시켰는데 반찬으로 나온 김치가 싱겁다. 맵고 짠 영남지역 김치와 대조적이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사람에게 궁천으로 가는 길을 물으니 담백하고 맛깔스럽게 길을 안내한다. 건덕에서 궁천까지는 구 7번 도로를 따라 한없이 걸었다. 왕복 2차선 도로는 차량이 뜸하고 마치 시골길을 걷는 기분이다. 비교적 평탄한 길이 이어지고 도로가에는 항영조 마라톤 코스 간이 지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이채롭다. 제동 유원지 옆을 지나니 본동 건덕 농공단지 앞까지 지루할 정도로 길은 쉼없이 이어진다. 본동에서 좌측으로 길은 이어지고 신국도 7호선과 접점하는 지점 터널 아래부터는 오르막이 이어진다. 사라제를 넘으니 궁천항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덕면 소재지에서 궁천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라제란 지명은 공양왕과 시종위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이 살해된 곳에서 유래한다. 태조 이성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유배된 공양왕은 그 후 두 왕자와 함께 고성군 간성으로 옮겨졌다가 태조 3년 1394년에 다시 삼척시 건덕면 궁천리로 옮겨졌다. 때문에 이곳 지명은 공양왕이 유배되어 머무른 마을이라는 뜻으로 공천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공천에 도착하니 해양 레일 바이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승객은 곧 떠날 준비를 했다. 건너편에는 고려말 마지막 왕 공양왕릉이 양지바른 산자락에 놓여 있었다. 그 앞에는 비운의 공양왕릉을 품어 안은 궁천항이 아늑하게 들어서 있고 마을 할머니의 분주한 손놀림에 어느 지역보다 청정하고 깨끗한 미역이 햇볕에 곱게 마르고 있었다. 궁천에서 용화까지 6.2km에 걸친 해안 레일 바이크가 우측 송림을 배경으로 좌측 바다를 끼고 긴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고 단체로 온 듯한 아줌마 할머니 군단의 웃음소리가 파도 속에 파묻힌다. 원평 해변을 지나 해안 레일바이크 옆 노변을 따라 레일바이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다. 바다 물빛이 투명하고 속이 흔히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고운 모래로 뒤덮인 백사장이 해안 따라 길게 이어진다. 레일바이크 옆 노변을 따라 1시간 내쯤 걸어가니 터널이 나타났다. 터널 입구에는 항영조 기념관을 알리는 브론즈상과 마라톤 우승기념 홍보물이 마라톤 하듯 쉼없이 컴컴한 터널 속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야산 중턱에 커다란 동 같은 항영조 기념관이 우뚝 서 있고 그 앞 광장에는 초곡항을 배경으로 항영조 동상과 조각품이 놓여 있었다. 3시 40분경 도착. 바르셀로나 몬주익 마라톤의 주역 항영조는 이 지역의 영웅을 넘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살아있는 국민영웅처럼 비쳤다. 멀리 초곡항이 반짝거리며 가는 4월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듯 해풍의 짭조름한 해내음이 쉼없이 코끝을 자극했다.